네이버에서 HLB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HLB NDA가 뜹니다. 연관 검색어와 같은 검색어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의 탐색 확장을 지원하는 기법입니다. 이용자는 처음에 HLB를 검색하고 연관 검색어를 통해 NDA까지 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HLB는 알았지만 NDA까지는 몰랐던 이용자는 지식 영역이 확장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진 않았고 영어로 knowledge is power라고 말했습니다. HLB만 아는 것보다 NDA까지 아는 것이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논문까지 알면 더 좋습니다. 2011년 10월 19일에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종양치료제 관련 공시 전후 회사의 주가입니다. 참고로 퍼블릭 어나운스먼트는 공시입니다. 3상 임상시험과 FDA의 승인심사는 신약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며 회사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2000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약물 또는 FDA 승인심사를 진행 중인 약물을 찾았습니다. 연구자들은 FDA가 승인해준 제약사의 주가와 FDA가 승인 거절한 제약사의 주가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FDA 승인심사 전에는 주가 변화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FDA 승인심사 전에는 주가 흐름을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회사도 모릅니다. 이 결론을 잘 곱씹어 보면 FDA 승인심사에 돌입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연구자들은 추측성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FDA 승인심사 전후 주가 흐름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신약 개발 후기 단계, 즉 FDA 승인심사에서는 임상 3상 데이터도 공개되는 등 이미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된 상태라 상대적으로 투기적 관심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극적인 주가 변동도 더 이상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유안타증권과 빅토리 주식TV가 함께하는 스타벅스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유안타증권 제휴 컨텐츠에서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하고 잔고 100만원을 유지하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빅토리 주식TV 제휴 컨텐츠 신청 방법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트레이딩에서 제휴 컨텐츠 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빅토리 주식TV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뒤 컨텐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게 빅토리 주식TV가 맞는지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계좌번호 확인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한 뒤 안내문도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동의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유의사항도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잠시 처리 중이 뜨고 최종 완료됩니다. 신청이 잘 됐는지 체크하시려면 신청 현황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LB가 의사가 4만 명인 학술 플랫폼에 4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플랫폼은 뭘까? 오른쪽의 영화 더 플랫폼에서는 평평한 직사각형의 돌이 등장합니다. 평평한 돌이 위층 아래층을 옮겨 다니죠. 평평한 어떤 것을 우리는 플랫폼이라 부릅니다. 참고로 평평지구는 플랫 어스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은 비슷하죠. 둘 다 평평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평하면 어떻죠? 그 위에 무언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란 평평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것의 기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평한 기반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기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산업에서 쓰이는 플랫폼은 이용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이어주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산업에서 플랫폼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방하여 누구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 그리고 운영체제가 바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인터넷, 검색 엔진, 그리고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자기 자신만의 사업을 영위해 나갑니다. 플랫폼이 없다면
이들의 사업도 없습니다. 플랫폼 위에 사업이 구축된 경우입니다. 유튜버인 저도 인터넷, 검색 엔진, 그리고 운영체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플랫폼은 강력한 것입니다. 플랫폼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HLB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는데 학술 정보 플랫폼 키메디라고 합니다. HLB는 1분기 키메디에 약 4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0.26%를 확보했습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지분 100%는 대략 400억 원이죠. 그렇다면 키메디의 기업 가치는 대략 400억 원으로 측정된 걸로 보입니다. HLB의 키메디 투자 사실은 2023년 5월 15일 어제 나온 분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HLB의 분기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서 뉴스 기사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기자 생활 하려면 부지런히 정보를 찾아다니고 공부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HLB는 키메디의 제1회 전환사채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을 매수한 건 아니고 전환사채를 매수한 걸로 보이네요. HLB는 키메디 제1회 김영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보유하는데 취득금액은 40억 원입니다. 풋옵션도 가지고 있는데 풋옵션은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 청구 가능한 권리입니다. HLB는 키메디의 지분율이 10.26%밖에 안 됩니다.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계기업의 비상장 회사로 키메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메디로 자금 유출 거래 출자로 40억 원이 나갔습니다. 키메디는 2021년 영상 제작 전문 자회사 브로밍을 세웠습니다. 브로밍은 아마도 브로드캐스팅 미디어 스트리밍의 철자를 따와서 만든 브랜드 이름 같습니다. 참고로 브로드캐스트는 원래 씨앗을 뿌리다에서 마을 퍼뜨리다를 거쳐 방송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로밍은 메디컬 헬스케어 마케팅 영상 제작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포스트 뉴스 기사에 따르면 HLB 관계자는 키메디는 마케팅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할 때 HLB의 키메디 투자는 마케팅이 목적인가 봅니다. 키메디는 2018년 3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의료 전문 지식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19, 20, 21, 22, 23 5년 차죠.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의료 관련 학회와 세미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문용 비디오라고 VOD를 통해 행사 다시 보기를 서비스한다고 합니다. 주문용 비디오 VOD는 원하는 인터넷 연결 장치에서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비디오 콘텐츠를 말합니다. 비디오 온 디맨드를 VOD라고 하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맞춤 영상 정보 서비스입니다. 키메디는 자체적으로 학술 정보 교류회장을 마련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세미나도 열고요. 심포지엄도 개최하는 걸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대부분은 현직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국내 의사만 4만 명 이상을 회원으로 두고 있고 현업에서 활동하는 국내 의사의 약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40여 개에 이르는 학회와 의사단체 그리고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 30여 개도 키메디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종양치료제와 관련된 공시가 나왔을 때 전후로 제약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논문을 하나 살펴보았고 HLB의 키메디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